네. 아까 잠시 쉬고 쉬는지 모르셨을 것 같은데 잠깐 쉬고 2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2부 맞습니까? 네, 2부 맞습니다. 2부 주제는 뭔가요? 이제 대구에 대한 얘기를 네. 그 대한민국 전체 지형과는 굉장히 다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막판에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사실 네. 대구 시장님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구청장은 3석 정도 가져오지 않을까. 네. 근데 올해 초에 기대했던 그 정도. 네. 구의원은 굉장히 많이 나오겠구나. 시의원 한 4석 정도 가져가겠구나. 네, 그 정도까지. 네. 그러니까 구청장, 시장은 힘들지 않을까. 네네. 그 정도까지 선에서 그쳤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대를 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개는 여론조사였거든요. 여론조사에서 대구시장 여론조사를 계속 해본 결과 계속 분위기가 좋게 나왔습니다. 계속 10% 차이에서 선거 날짜가 다가올수록 계속 따라잡아서 이제 깜깜이 조사 직전에는 1% 차이였고, 이거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말해도 되죠. 깜깜이 조사 이후에 중간에 한 번 더 했었거든요. 선거 기간 중에. 그때 딱 한 번 이긴 적이 있었어요. 1% 이상 비밀리에한 여론조사에서는. 그래서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었고, 오늘 제가 다른 기자분을 한 분 만났는데 기자분께서는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10% 차 이상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차이 보수층이 결국 현장 가서는 다 이렇게 지지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작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 정도 차이가 나왔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10% 차이면 굉장히 성공한 선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성공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전엔 80대 20이었기 때문에 8대 2에서 5대 4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성장과 이슈라고 봐야 되는데, 단지 전국적인 분위기에서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저쪽을 봐야 되는구나. 네. 계속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 카메라죠. 이 카메라 더 좋은 거기 때문에. 네, 간간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카메라 눈이 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고, 좀 안타까운 점은 다른 지역 분들이 대구 경북 답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오늘 판세 분석을 보시면 대구도 엄청 많이 변화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한 걸음을 뗐다 정도의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구가 이제 답이 없는지는 마지막에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고,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시장 후보 결과, 그 시장 후보 투표 결과가 사실 그 이제 김부겸 장관님이 나오실 때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 말은 뭐 4년 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었는가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김부겸 장관 때 굉장한 인물론이 대두가 됐었죠. 김부겸이라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모든 권리를 만들어냈던 것들을 포기하고 대구로 내려와서 이제 그걸 했던 거. 그러면서 꽤 많은 지지를 받았었죠. 아까 말씀드린 8대2가 6대4 정도로 간 게 김부겸 장관 때문이었어요. 지금 이번에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나가서 권영진 후보님을 이겼다면 좋았겠지만, 김부겸이 아니라도 대구는 이 정도까지 버틸 수 있다. 이제는 4년 후는 정말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개인데, 다른 지역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서초구청장과 그리고 원희룡 지사와 권영진 후보 지금 당선인께서는 세 분 다 이번이 재선이셨죠. 3명 다 재선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물론도 작용했다. 권영진 후보가 당선인께서는 대구 지난 4년 시정 동안 못했다는 말은 안 듣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반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못하지 않고 꽤 잘한 시장인데, 나쁘지 않은 시장인데 당이 다르다 해서 찍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권영진 후보가 된 것 자체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나쁜 결과는 아니다. 물론 권영진 후보가 아닌 다른 한 분이 되셔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말은 하지 않겠지만 다들 알아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장보다 더 중요했던 낙선이 돼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선돼서 대구 미래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것은 사실 저희 공동의 의견입니다. 우리 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됐다고 해서 뭐 저 입장에서는 조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만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던 행적들이 우리가 촛불혁명의 도도한 흐름을 봤을 때 너무나 문제가 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많이 이거는 가슴 아프고 걱정까지 돼요. 사실. 하여튼 그런 분이 계신다. 이 이상은 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 궁금하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셔서 물어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톡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일단 만약에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에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팩트를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제공하는 행위가 있을 수가 있고 네거티브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계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모 후보 측에서 네거티브라고 해서 상대방이 했던 행적들을 안 밝히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너 이거 했잖아 라는 사실은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 이거 해서 너 나쁜 새끼, 이게 네거티브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막 드러내는 건 또 네거티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확실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 후보로서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선거가 다가온 마지막에 그 후보가 뭘 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분들이 더 많겠죠. 그렇죠. 이 지방선거의 한계이자 지방선거를 한 저희 후보들의 한계이자 문제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대구시장 우리 선거에서는 안타깝게도 우리 임대윤 시장 후보님께서 낙선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운 마음, 위로의 말씀 전하고요. 또 당선되신 권영진 당선자께도 축하의 말씀 전달드리고 대구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시의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구청장부터 할까요? 구청장. 네. 구청장이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3석 정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네. 첫 번째 수성구청장님. 사실 수성구청장님은 처음에는 1대1 구도였거든요. 다른 모든 지역은 1대1 구도가 아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당을 후보를 낸 지역은 수성구만 1대1 구도였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겠는가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좋았죠. 10% 차인가 이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특히나 김부겸 장관이 국회의원인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데 결과는 사실 많이 어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패배했는데 이건 재밌게 이건 제가 판세 분석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수성갑 지역에서는 시의원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그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더 높았고요. 수성을 지역에서는 낮았습니다. 이것도 결국 나이 문제로 조금 가는데요. 수성갑 지역은 아시겠지만 신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경산에 가까운 신도시, 거기 아파트촌이 새로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요. 수성을 지역은 지산동,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나이 많고 돈 많으신 분들이 사는 지역이시죠.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엔 그랬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의 지역에 차이가 있었다. 결국 젊은 분들이 여론조사 때 지지를 많이 하겠다 했지만 투표율이 떨어졌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투표를 안 하겠다 했지만 투표를 하면서 지지를 높였고, 이것이 판세에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나. 어쩔 수 없는 영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수성갑 지역의 시의원은 다 당선이 됐고 수성을 지역의 시의원은 또 다 낙선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흥미롭죠. 서구에 서중현 후보님께서 이번에 10몇 번째 이제 후보로 출마하셨어요. 사실 제 친한 친구 아버님이신데 그분이 당선이 되신 적이 있거든요. 시의원 됐다가 구청장 보궐선거에 되셨다가 또 재선을 하셨다가 되셨거든요. 굉장한 8번째, 9번째 만에. 대구에는 그런 정서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서중현 후보도 마찬가지고 김부겸 후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믿죠. 근데 하다 보면 이거 믿을만한가? 뭔가 좀 철없다, 불쌍하기도 하다, 믿을만한가 해서 찍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서중현 후보라는 저는 김부겸 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철 후보님이 좀 그렇습니다. 남철 후보님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7번째인가? 7.8기 8번째구나 그렇게 나오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거든요. 후보님도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고 계속 수성구에만 문을 두드리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했는데 역시나 이 시대를 흐르는 도도한 흐름에 반대되는 대구의 어떤 공고함은 아직은 깨기 힘들구나라는 걸 또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놀라고 아쉬웠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은 북구로 가볼까요? 북구 가볼까요? 북구. 예. 북구에 이현태 후보님이 나오셨죠. 이분은 사실 예전부터 국회의원으로 문을 들으시다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텃밭을 받기 위해서 구의원으로 나오셔서 구의원 당선되시고 다음에 이번에 이제 구청장 후보로 나오신 경우는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성광 화이팅. 그런데 학연지연 보송. 예, 알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정치판의 학연지연. 저도 선배님들 엄청 많이 만나왔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북구는 1% 정도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었던 결과가 나와서 잘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쉽게도 뭐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기대를 했던 것이 이제 북을이 우리가 홍일학 의원을 가지고 있는 당이라서 네. 조금 좀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성구랑 비슷하게 예, 수성구랑 비슷한 게 북구도 7곡 지역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냈지만 마찬가지로 나머지 칠성시장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 연령대층이 높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진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판세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접전지였던 동구 한번 가볼까요? 너무나 안타깝죠. 사실 동구가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기수 같은 청년 후보였거든요. 그 79년생 네. 그 우리 나이로 40세 청년 기수로 네. 등장을 해서 제일 처음에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당 후보로 자유한국당에서 오신 분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분이 되면서 저희는 너무나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했었죠. 그때 서재원 후보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선도 하지 않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바로 서재원이 바뀌었다 해서 서재원 후보가 동쪽 후보가 돼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그 자부심과 감사함을 서재원 후보한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그 여론조사에서 마지막까지 서재원 후보가 앞서로 나왔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당연히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이건 얘기 되겠죠. 그 이제 지금 이번에 당선된 자유한국당 백예철 당선자께서 좀 약간 사건 하나 만드셨죠. 그 사회적 경제 협약식에 가서 사회적 경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한 팩트가 아니라 그 신문 기사를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년층 특히나 사회적 경제를 이렇게 주도해가는 청년 리더들 사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엄청 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됐다는 거는 청년층과 무관하게 동구에서도 똑같다. 네. 그냥 동구에서도 똑같아. 바람이 그냥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 정도의 생각이고요. 동구까지 얘기하고 나머지 분은 뭐 비슷하기 때문에 중구청장 후보는 중구청장 조금 얘기하고 갈까요? 이거는 중구청 요것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구청 후보는 사실 저희가 기대를 했던 것이 뭐냐면 동구도 마찬가지군요. 동구랑 중구는 바른미래당 출신 현역 청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자 구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건 연결이 되죠. 바른미래당의 기대가 너무 적어진 거예요. 현역 구청장임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장은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구는 현역 구청장이 3선위로 물러나고 그 유지를 이어받는 바른미래당 후보가 나왔는데도 3등을 했습니다.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3자 구도가 저희가 원하는 만큼 형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 됐다. 자유한국당 후보랑 좀 적지 않은 차이로 밀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청장급에서도 모두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뭐 함께 해주신 우리 남치루 구청장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꼭 저는 당선되는 걸 꼭 보고 싶습니다. 진짜 꼭 보고 싶으신 분이고, 그리고 서재원 후보는 아직까지 미래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대구의 더불어민주당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재원 후보의 미래도 아주 기대가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북구의 이현태 후보님께서도 뭐 충분히 아직까지 진짜 똑똑하시고 뚝심 있으신 분이라서 충분히 된다. 다음에도 충분히 선배님 화이팅 될 수 있다. 중구의 노상석 후보님 진짜 함께 고생 많이 했고요. 우리 저희가 사실 노상석 후보님은 선거 개소식도 저희가 같이 해드리고, 중남구는 사실은 국회의원 합구 지역이라서 같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한번 만나서 술 한잔 꼭 같이 하시는 걸로. 우리 김시건 사무장님도 전화 오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달서구의 김태용 후보님 아시나? 네. 후보님도 제가 사실 오구도 자주 못 뵀어요. 조금 늦게 출마를 결정하셔서 늦게 전략 공천이 되셨죠. 전략 공천이 되셔서. 그래서 어쨌든 많이 수고하셨고 파이팅 하셨고요. 다음에 또 한번 기대해 보는 걸로 안타깝지만 아쉬운 마음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그
그리고 우리 이제 드디어 시의원으로 갈까요? 시의원이구나. 시의원하고 남부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순서를 지금 시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사실 저는 3, 4석만 기다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훌륭한 후보님들이죠. 강민구 후보님, 김동식 후보님, 네. 수성구에는 꼭 나올 줄 알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그 거기에 저는 김희연 후보님까지 사실 생각했어요. 그 세 분이 워낙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들이고 특히나 강민구 후보님은 구의원으로서 많은 이제 텃밭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거든요. 김동식 후보님은 김부겸 장관님 이제 보좌관 하시면서 굉장한 게 그 저희 쪽에서 신망을 가지신 그런 활동들을 해오신 분이라서 김민우 후보님도 워낙에 이렇게 재보궐선거도 한번 나가셨고 두 번째 도전이었기 때문에 가능성 있지 않을까. 굉장히 활동도 열심히 하셨고 해서 그 와중에 근데 갑자기 대구에서 바람이 일어나면서 붙고 달서구 가능하겠네라는 좀 바람이 일어나서 10석을 넘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가졌었죠. 뭐 적어도 한 8석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 결국에는 이제 지역구 4석이 이제 이런 것은 사실 수성구 판세를 봤을 때는 김희연 후보님이 수성 을지역이셨어요. 수성 갑지역은 당선이 다 되고 수성 을지역이 떨어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판세와 거의 똑같은 영향이었다. 그래서 시의원은 저희 처음 예상이 4-5명이었기 때문에 4명이 된 것만 해도 큰 수확입니다. 왜냐하면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역사입니다. 이제 역사에 한 걸음 뗐다. 이제부터 대구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제부터의 반박이 시작됩니다. 시의원에서 4명 단선하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아쉽지만 낙선하신 분들 특히나 또 함께 열심히 달렸던 청년 후보 송준양 쌤하고 성순양 선생님하고 안평훈 우리 최연소 후보 전국 최연소 25세 전국 26세 한국나라 26세 최연소였던 안평훈 후보도 정말 열심히 하셨고 아직 앞길이 장창합니다. 함께 같이 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낙선하신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 얘기는 그 3부에 그러면 시의회가 어떤 식으로 좀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3부에 하도록 하고 3부의 마지막에 축하의 것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의원에서는 경사입니다. 경사. 그렇죠. 이제 대구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분들 계시지만 저희는 동의하지 않는 게 어마어마하게 변했다.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출마한 모든 후보가 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마음 아픈 일 하나 있었죠. 이인석 후보제 2명이 나가는 바람에 저희가 너무 존경하는 현역 구의원 장윤영 의원님께서 떨어지셨고 나머지는 전부 당선됐습니다. 지금 정말 그분만 당선됐으면 와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46명 중에서 45명이 당선됐습니다. 엄청난 일이고요. 지난 저희가 대구는 기초의원이 116명 있습니다. 구의원이 116명 중에서 지역구 46명이 도전해서 45석 그리고 비례대표 5명까지 해서 구의원이 50명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선거 때 14명이었습니다. 무려 3배가 넘는 300% 이상의 급등. 이거는 300%면 주시고 비트코인으로 쳐도 엄청난 거죠. 비트코인으로 쳐도 엄청난 일인데 의석수가 300%가 됐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전체 의석 116석 중에서 50석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치면 40% 정도 되는 의석수기 때문에 엄청난 성과다. 드디어 대구가 한 발자국 뗐다. 대구의 변화는 시작했다. 이게 이번 선거의 총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구 여기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대구 사람들의 반박들이 올라오는데 정말 마음 아프거든요. 그죠? 대구 사람들이 너것이 뭐 해준 게 있다고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했느냐 이런 더 박탈감을 너희가 주느냐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마디로 이번 지선을 대구의 지선을 평가하고 싶은 것은 먼저 2가지씩로 말씀드리면 만족스럽진 않지만 발목할 만하다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구의원은 보통 2명, 3명을 뽑죠. 2명이 나오는 것은 무조건 당선될 만큼 저희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그렇죠. 2인 선거구제 2인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공천이었습니다. 근데 3인 선거구제 나갔던 다 당선이 됐습니다. 3인 선거구에 나갔던 4명이죠. 2개 지역, 3인 선거구 2개 지역에 나왔던 4명의 출마자가 다 당선됐습니다. 3인 선거구제 나까지 당선이 됐다는 얘기죠. 이것은 정말로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3인 선거구제 나가도 저쪽이 3명 내면 우리는 2명 냈을 때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는 까지 보여준 거거든요. 다음 선거에서는 엄청난 판세 뒤집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다만 그 1대1 구도라든가 단 한 명을 뽑는 지역구에서 당선이 될 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거는 떨어지면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 말이 결과론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선거 제도라는 게 승자 독식의 구도거든요. 다 그 당선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당선된 사람에게만 권리가 주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화가 18% 20%에 대한 지지율이 저희 같은 구의원이 2인 선거구제는 당선될 만큼 30%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평균 내보니까 한 33% 정도였죠. 네, 33%. 이게 다만 1인 한 명을 뽑는데 당선이 될 만큼의 50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뿐이죠. 이 과정을 누가 만들었는가? 저는 낙선된 분들이 만들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당선됐다고 저희가 대단한 게 아니라 보시는 것이 사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 선거의 판 구조, 국민들의 지지율이라는 전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냥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낙선되고 깨지고 해서 했던 선배님들이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대구 지역이 아닌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는 여러분들이 놀랄 만큼 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당선이라는 수치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라는 수치는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걸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구 저희가 퍼센테이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네. 놀랍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재밌는 점이 있냐면 저희가 예상했던 우리 지지도는 25에서 30% 정도. 선거 얘기도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구의원급에서 초선 구의원 저 같은 혹은 정연우 당선자 혹은 다른 분들 같은 초선 구의원급에서 자기 지지도를 선거운동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게 몇 퍼센트 정도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우리 운동 시작하기 전에 둘이 농담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3% 이상은 안 될 것이라 라고 얘기했고요. 저는 정말 잘하시는 분은 7%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믿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뭐 다른 선거는 아직까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3% 이하가 맞다 라는 게 저희가 판세를 분석해 본 결과 당선 그걸 받아본 결과를 보니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정현 씨 분석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판세를 분석해 보니까 제로이거나 그냥 막아내기거나 플러스 돼봤자 아무리 많아봤자 3% 정도라는 게 저희 분석 결과거든요. 왜냐하면 재밌는 게 저랑 정연우 후보의 그 지지도가 똑같습니다. 32.8%. 똑같은 물론 인구수가 달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거 떠나서 지지율은 32.8%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시 비례대표에 대한 남구 지역에서 투표율만 조사할 수가 있거든요. 민주당이 얼마가 나왔냐면 32.94%가 나왔습니다. 네. 완벽하게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후보 지지도는 어떻게 됐었죠? 구청장 후보님이 35% 정도 됐었죠. 네. 거의 비슷하다고 사실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좀 재밌는 게 있는데 또 다른 부분인데 제가 나온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총 지지율 당선됐던 사람과 낙선됐던 사람의 총 지지율과 그리고 정연우 후보 지역의 자유한국당 총 지지율과 그리고 정연주 후보 지역의 자유한국당 총 지지율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론 남구청장 당선된 조재구 당선인 분과도 거의 일치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소속 지지조도 제 선거구에 무소속 지지했던 분이 12%, 이쪽 선거구에 무소속 지지한 분도 12%,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 지역도 12%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개인의 능력이 의미가 없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 말하고 싶지 않고 개인의 능력은 방어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방어했을 때 유지는 되지만 그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아예 정해진 마음을 바꾸는 거는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특히나 저희는 초선이기 때문에 어떤 인지도가 전혀 없는 상태죠. 저희가 닦아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강민구 의원님이나 김성태 의원님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방어 정도구나라는 거를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분석하게 됐습니다. 남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떨어져요. 사실
저희 민주당 네. 지지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제가 분석한 본 결과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35% 선인데 네. 남구는 32% 선이 2% 정도 험지라는 얘기가 맞죠? 험지가 많습니다. 남구, 서구는 저희가 더 심하고 맞죠. 그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거를 그게 자유한국당이 높은 게 5% 정도였거든요. 네. 5% 정도. 이 5%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요겁니다. 남구 지역이 대구 안에서 최초로 60세 이상이 65세 이상이 20% 이상 되는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22%거든요 지금. 그리고 대구 평균 65세 이상 그 나이가 18%예요. 딱 5% 정도 차이 납니다. 그 5% 차이가 자유한국당 지지도 지금 남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5% 높은 만큼 많다. 이게 과연 수치상 연관이 안 돼 있을까? 저는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지율이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끝에 이거 얘기하고 했는데 이걸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결국 당빨로 너네 당선됐네 라는 말이 있을 수 있죠. 저희한테도 그렇죠. 포함되겠죠.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분이나 슬퍼하실 분 계시겠지만 이게 분석 결과는 사실 그러합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결과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게 맞죠. 당빨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막말로 하면 그러면 기회주의자처럼 이 물만 타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선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네. 가만히 있을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두 가지가 다르겠죠. 하나는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일단 방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게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들이 적어도 그 신뢰를 접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 결과를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사실 뭐 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거대한 파도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것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한테 저희 같은 밑바닥에서 오는 걸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궁금해요. 이 모든 분석들은 이제 이정현 씨가 말씀한 그대로지만 4년 후에 꼭 한번 분석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50명의 구의원을 가졌잖아요. 처음으로 대구를 막 잡아먹을 저그들이 생겼습니다. 그죠? 이 저그들이 대구를 막 움직일 때 국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 보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의정을 펼치면서 아이고 정말들 잘하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우리 같은 구의원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안 했을 때는 또 우리는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할 겁니다. 그걸 밑바닥을 못 닦아내기 때문에 우리 강민구 의원이 한 것처럼 김성태 의원님 하신 것처럼 우리 50명의 저글링들이 대구를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바뀌겠는가, 그거 하나 저는 좀 궁금해요. 네. 제가 항상 했던 말 중에 한 개가 세상은 언제나 변한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그 세상이 내 눈앞에 안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을 노무현 대통령님이 말씀하기 전부터 저는 좀 했었어요. 그 말을. 워낙 유명한 말씀이시라서 제가 뺏긴 걸로 알릴 수 있겠지만 저는 옛날에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조선시대에 노비가 있었어요. 노비제도가 있었죠. 노비제도가 있던 사람들이 소원이 뭐였냐면 노비도 사람같이 살게 해달라 라고 해서 청학운동이라든가 뭐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었죠. 뭐 여러가지 운동들이 있었죠. 난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대부분의 그 난을 일으켰던 노비들은 죽어나갔겠죠. 그들은 이 세상을 못 보고 다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민주주의 사회, 물론 전쟁도 있고 여러가지 시대가 흐르면서 이 민주주의 사회는 노비가 사람같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노비가 없어진 세상이 와버렸어요. 그 노비들은 꿈도 꿔보지 못한, 생각도 못한 세상이 왔습니다. 지금 제가 항상 하는 말은 제가 원하는 세상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어떤 세상 지향점을 가지고 살고 있겠죠. 근데 언젠가는 내가 상상도 못할 그 세상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세상이 첫 번째가 촛불혁명이었어요. 저한테. 네. 그때 저랑 정말 친한 동생이 김은국이라고, 은국이 이 방송 볼 것 같아서 은국이가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래, 은국아 본다면 인사할게. 형 너무 지루해요. 너무 힘들어요. 박근혜 대통령 언제 내려와요? 언제 탄핵돼요? 힘들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리면 온다. 믿고 기다려보자. 해서 그래서 온 게 지금 남북 평화와 대구 구의원들이 엄청난 당선을 한 이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는 뭐가 올지 저는 이제 믿는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봤다고 얘기하고 다닐 거예요. 내가 생각도 못한 세상이 와버린 걸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제가 구의원이 되어버렸어요.
대구에서 빨갱이였는데, 그죠? 그런 시대가 옵니다. 기대하고 살아봅시다. 대구 바뀌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대담마소 4번째 촬영 그리고 샵2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다음에 볼게요. 안녕. 저 3부 안 해요. 3부 해야 되는데. 잠깐만. 3부가 뭐죠? 3부 그냥 대구 시위에